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시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4대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대수술을 받은 4대강의 고통은 우선 치유하자는 제안입니다. 사람은 작은 수술만 받아도 우선 집중 치유를 하는데 대수술을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4대강의 고통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4대강에 대해 찬성했든 반대했든 인간의 개입으로 신음하고 있는 4대강의 아픔에 우선은 귀를 기울이자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사업 과정에서 지금 드러난 문제만큼은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대화를 의원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총리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4대강 사업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효과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지금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도 없고 여러 가지 찬반이니 그 옥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그 의지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평가를 하는 게 옳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총리의 의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의 구성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지금 말씀이 계시니까 그 위원장이 그 관련 기업의 사회이사를 한 문제가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4대강하고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는 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자진 사퇴를 했고 나머지 분들도 스스로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물러나자고 해서 할 정도로 지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거는 완전히 그게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지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강은 아직도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다. 또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 초기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러 귀를 닫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문제를 인정하면 4대강 사업 전체 본질에 대해서 마치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4대강의 아픔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총리 지금부터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4대강의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종합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10가지 문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대개 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10가지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미 본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10가지 문제 중에서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 4대강의 수심이 지금 문제입니다. 네. 북토부는 애초에 이 마스터 플랜이 생기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명박 대통령께 수심이 2 내지 3m 정도 돼도 충분하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는데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보면 그 2008년 12월에 그 균형위에 보고를 하기 전에 국토부는 이미 4대강 전체 소형 보호 4개를 설치하고 수심은 2 내지 3m 그리고 2억 2천만 입방미터만 준설을 하더라도 4대강 살리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이렇게 1차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평균 수심을 5 내지 6m로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 뒤에 두 번째, 다시 2달 후에 국토부가 논의를 한 끝에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국토부는 그때만 해도 수심 2 내지 3m로도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최소 수심을 3, 4m로 유지하라 이렇게 또 재차 지시를 하십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그런 유사한 자, 다음에 문서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4대강의 마스터 플랜은 이런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내용이 문건으로 저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초 국토부는 소형보 4개, 2 내지 3m 요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대통령이 2번의 지시에 의해서 중대형 댐입니다. 실제 16개, 수심 5, 6m 이렇게 해서 사업의 내용이 변질이 되고 총 사업비는 8조 원이 증가하고 보를 추가 설치하고 준설을 추가하는데 무려 4조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4조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4조 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4세대 전투기 지금 선정 중이죠? 네. 자, 그런데 지금 60대가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해서 20대만 지금 40대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가 부족합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수심 6m를 확보하기 위해서 낭비한 재정, 이 4조 원, 이것이 바로 그 차세대 전투기 20대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자, 그리고 전국에 5만 8천 개의 경로당 운영비 매월 4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데 연 2,8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4조 원은 14년 2개월간 어르신들의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효과도 없이 이렇게 많은 재원을 추가 낭비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그 6m를 왜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들이 집단입니다. 그들이 2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변경이라고 대통령은 항변을 하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정책 행위라 하더라도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이것에 고의성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사법처리 대상이다. 네. 배임죄나 직권남용죄가 분명히 적용이 돼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중요한 문제는 국토부가 이미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효과,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홍수 예방, 가뭄 해소,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이라고 하는 4가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홍수가 예방이 되고 가뭄이 해소가 되고 수자원이 확보가 되고 수질이 개선이 된다. 이러한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정부가 분명하게 이 국토부의 보고서를 보면 지금 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저 내용을 보면 한 줄 한 줄 다 읽을 때마다 엄청나게 국토부가 걱정을 합니다. 정말 이 문제는 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그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문서로 지금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진 그런 내용의 문건입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는 이렇게 대국민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은 저것을 믿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리께 묻지 않고 우리 서승환 장관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는 이따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장관님. 바로 이 화면을 가지고 장관님과 저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의 효과가 저렇게 나타났다라고 그래프로 저렇게 동영상, 홍보 영상을 통해서 홍보 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홍보했습니다. 그렇죠? 저것만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엄청나게 홍수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면 2007년, 8년, 9년의 통계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통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8년, 9년의 통계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좀 불리한 2004년, 5년의 통계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보면 굉장히 많이 사업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대국민 홍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슬롯의 내용이 제목이 태풍 및 집중호우 시 4대강 적경지 수해 피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 비춰보면은 도표를 작성할 때 태풍이 왔던 시기들만 뽑아서 비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여주신 그 그림을 봐도 밑에 이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루사, 매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써 있는 걸로 봐서는 그 해에는 이제 태풍이 온 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사실상은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샘플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적에 피해액이 줄어드는 추세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중간에 2004년, 5년과 2007, 8, 9년에는 집중호우나 태풍이 없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해에는 큰 태풍은 없었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영평균 강수량은 1276mm로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중간중간에 유리한 데이터만 가지고 대국민 홍보용 자료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국토부가 애초에 이 홍수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가 그렇게 유리한 자료만 뽑아서 자료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있어 보이지. 그럼 장관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저기 그 자료가 네. 4대강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액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4대강 접경 지역이 무엇입니까? 4대강과 그 인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2조 원의 그 4대강 사업비가 4대강 본류에 투입됐습니까? 4대강 접경입니까? 지류입니까? 어디입니까? 4대강 본류에 투입된 걸로 알고 4대강 본류죠? 그럼 저런 데이터는 4대강 본류에서 일어난 피해액을 가지고 작성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4대강 본류에 투입을 했더라도 그것의 영향이 본류에만 어떤 사업을 했을 적에 영향이 본류에만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자, 생각합니다. 장관.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평소에 지금 저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구하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4대강 본류에서 일어난 피해액과 지류에서 일어난 피해액을 분리해서 달라고 해도 국토부나 안전행정부, 소방부 어디에도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거 한번 보십시오. 이 4대강 사업의 평소 피해는 보면 국가천에서 겨우 4%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 국토부의 홍수예방, 홍수 효과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는 국민들에게 편리한 것만 국토부 입장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래프였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보면 지금 지난 파랑색이 굉장히 홍수 피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4대강 있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4대강은 지난 파랑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4대강 사업이 4대강 본류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주장이 저는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걸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또 빨리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공도 부실했습니다. 감리도 부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좀 4대강 구조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국민들께서도 보시겠지만 장관 하만보의 경우에
저렇게 강폭이 수십 6m 밑에 무려 21m가 쇄골 현상이 집중으로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수심이 27m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건 느끼시죠? 네, 뭐 당연히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부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물바지공과 바닥보호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감쇄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무너질 때는 보 본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습니다. 예. 예. 장관 저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보 본체가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보 본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저러한 바닥보호공과 물바지공 같은 것들이 쇄골 현상에 의해서 저렇게 차츰차츰 무너져 내려가면 결국에 보 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또 각별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특별히 큰 물이 났을 때는 그 다음에는 분명하게 저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전에도 저희가 그 여러 번에 걸쳐서 그건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그 금년 1월에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22개 사항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1개를 빼고는, 1개는 뭐 내년 4월까지입니다만은 전부 이제 점검 완료를 하고 보수를 완료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창녕 하만보 같은 경우에 쇄골 현상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21m까지 쇄골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제가 창녕 하만보에 가서 그 확인한 거에 의하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게 조금 이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하상의 변화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상당 기간 동안 조금 예의주시를 하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와 의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4대강 사업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지금의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이것을 3년 연속 날치기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 당시에 박근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던 그 의지처럼 4대강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면 22조 원의 예산이 이렇게 허무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정부에 강하게 그렇게 지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2번의 지시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뭐 추후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잘못된 일이 있는지 하는 거는 철저하게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처를 취하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미워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그 수변공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변공원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배후 수요에 따라서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경관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하는 것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수변공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도 저희가 잘 수렴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4개의 수변공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유지할 수 없는 곳 이것은 과감하게 예산에서 빼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생각하고 이번 위원회 그 조사할 때 수변공원의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총리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현재로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특검이 왜 안 됩니까? 누차 같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법원에서 몸통 부분을 재판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나 행정부가 입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입법부나 행정부도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총리. 대통령께서는 책임 총리를 공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책임 총리가 되어야, 소신 총리가 되어야 대통령을 공약을 지키도록 그렇게 보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총리가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
이렇게 무소신 총리가 있을 수 있는가? 정말 그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아닙니다. 총리 소신 있게 답변하시고 책임 총리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이 있습니다. 네, 제 소신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논리를 우리 법률위원장께 다 발표를 했습니다. 특검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이 길만이 바로 민생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이 특검을 해서 빨리 이 사태를 끝내자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야당의 요구에 그렇게 빨리 응한 것만이 민생으로 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야 존중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특검에 응하는 것, 그것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사법부를 존중해서 좀 맡겨주시고 이 털고 이제 민생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